대법원 2020년 6월 11일 선고 2017-2-36953 판결 사건명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인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1.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 이하 감면 조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감면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구주택법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건축법 시행령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감면 조항의 취지, 특히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면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 누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유지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6월 11일 선고 2017-4023호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한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구소득세법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국세기본법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항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문헌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후문 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 기산일 조항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둘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셋째, 구소득세법 제110조가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예정 신고를 한 자가 당의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당연 무효로서 부과 제척 기간은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섯째, 한편 구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 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 신고 제도의 입법 취지상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 당연히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섯째,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산일 조항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을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산일 조항이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이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이를 1만 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2002년 12월 30일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이를 1만 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2002년 12월 30일 제4조가 구소득세법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소득세법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시간과 거래 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적절히 감안하여 세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위 부칙 제4조는 개정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정한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와 과세 단위를 달리하므로 위 부칙 제4조가 같은 부칙 제13조와 달리 개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이를 1만 분의 3의 율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었다거나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6월 18일 선고 2016-4341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 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다수의견 가. 구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시행령 조항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의 상장 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소득세법 2012년 1월 1일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기준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시가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구소득세법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임을 통하여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법 재량을 부여하였다. 둘째,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위임 취지를 실현한 것이다. 시행령 조항에서 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구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시행령 조항이 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의 방법으로 구상증세법의 상장 주식 시가 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목적에도 부합한다. 첫째,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이하 종가라 한다. 종가 평균액을 상장 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시행령 조항 중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때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그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할증률을 가산하는 규정 역시 합리성과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도 시행령 조항을 가리켜 최대 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둘째, 시행령 조항이 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월 2일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고 구상증세법의 상장 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면 시행령 조항이 상장 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구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과 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양도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증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합리성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시행령 조항은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이 어렵고 장부 등 증빙자료의 조사를 통한 실질 거래가액의 파악이 용이한 데 반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거래나 자금 이동의 시기를 조작하거나 계약 해제 및 재계약 등의 외관을 꾸며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 결국 시행령 조항을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가.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조항 중 구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감옥 및 남옥, 제63조 제3항 이하 준용 규정이라 한다. 준용 규정에 의하면 최대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상장 주식의 양도가액은 구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라 구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의 할증률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납세 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 요건이므로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증세법에서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행령 조항처럼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둘째,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은 부당행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액 등과 같은 과세 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을 하는 것이어서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첫째, 준용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이 상장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양도일 현재 종가가 아니라 양도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구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거래 당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 둘째, 상장회사 최대 주주 등의 보유 주식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 여건 등에 따라서는 회사의 경영권에 별도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나 당해 상장 주식의 양도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부하 양도 차익을 의지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이는 특정의 납세 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 시행령 조항이 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 제40조 제75조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평등 원칙, 납세자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며
모법인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등의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